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희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논술 수업과 독서 코칭 수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논술 수업과 책나무 독서 코칭 수업이 무엇이 다른지 상담 시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논술이 무엇인지 간단히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논술이라면요, 사전적 의미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책나무는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따라 자신의 생각을 글로 정리해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독서 후 독후 활동지를 작성하고 비문학 교재를 통해 글을 구조화하는 훈련을 하고 있죠. 책나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논술의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논술이라 함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주제에 대해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논술한다는 것은 자기의 주장이나 의견을 논리적으로 서술한다는 뜻입니다. 논술의 핵심은요, 근거 있는 주장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자신의 주장을 제시하고 그 주장에 대한 근거를 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주장과 근거의 관계가 논리입니다. 논술은 논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논술은 글쓰기 범주에서 보면 작문의 일종이지만 작문이 곧 논술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논술은 감상을 적거나 사실을 단순히 기술하는 글쓰기와는 분명히 구별이 되는 논리적인 글쓰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논술은 글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논리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논리적 사고 능력은 논술의 필요 조건일 뿐입니다. 논리는 논술의 형식일 뿐이며 여기에 담길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풍부하고 참신하면서 독창적인 내용을 담기 위해서는 논술의 주제가 될 만한 것들에 대한 배경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독창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상상력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상상력은 단순히 환상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상상력은요,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힘입니다. 상상력이 풍부할수록 다양한 해결책을 고안해내고 가장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논술이란 주어진 과제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선택해서 나름대로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풍부한 상상력은 논술에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한 힘인 것입니다. 상상력은 우리의 직접 경험에서 나오지만 우리가 직접 경험을 하는 것은 그리 많지 않죠. 그래서 간접 경험이 필요합니다. 바로 간접 경험은 독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논술 교육은 독서를 통해 다양하고 풍부한 간접 경험을 쌓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논술 수업과 독서 코칭 수업은 둘 다 읽기와 글쓰기를 통한 사고력을 기르지만 목적과 접근 방식에서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수업의 목적을 살펴보면 논술 수업은 주로 논리적 사고와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둡니다. 학생이 자신의 생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주장을 펼치며 이를 논리적으로 글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목표입니다. 따라서 학생이 특정 주제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분석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글을 쓰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독서 코칭 수업은
학생의 독서 습관 형성과 독서에 대한 흥미를 증진시키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고 학생이 책과 더 친해지며 독서를 통한 지식 확장을 통해 학습력 향상을 도모합니다. 글쓰기보다는 책을 읽는 과정 자체와 그 과정에서 느낀 생각, 감정에 더 중점을 둡니다. 수업의 중심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논술 수업에서는 글쓰기가 중심입니다. 학생이 특정 주제에 대해 글을 작성하고 그 글을 논리적으로 펼쳐나가는 방식에 집중합니다. 독서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독서는 논리적 글쓰기를 위한 도구로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독서 코칭 수업은 읽기 과정에 집중하며 책 자체와 독서 경험이 핵심입니다. 학생이 무엇을 느끼고 배우는지, 어떻게 책을 이해하고 해석하는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글쓰기 활동이 포함되더라도 주로 독서 후의 감상이나 느낀 점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교사의 역할도 차이가 있습니다. 논술 수업에서 교사는 논리적 구조와 문장의 명확성을 강조하며 학생이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학생이 글을 피드백하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논리 전개와 표현을 할 수 있는지 조언하는 역할을 합니다. 독서 코칭 수업에서의 교사는요, 학생이 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흥미와 수준에 맞는 책을 추천하고 독서 과정에서 적극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며 독서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키우도록 돕습니다. 비판적인 읽기와 더불어 감상적이거나 정서적인 측면도 중요시합니다. 활동 방식에서도 차이점이 있는데요. 논술 수업에서는 학생은 주제에 맞는 자료를 읽고 이를 바탕으로 논리적 주장과 근거를 세운 후 이를 글로 표현합니다. 대체로 논리적 사고와 설득력 있는 표현에 집중하며 학생의 글이 일관되게 전개되는지 주장과 근거가 명확한지 평가됩니다. 독서 코칭 수업에서는 학생은 다양한 책을 읽으며 그 내용을 자유롭게 해석하고 감상을 나눕니다. 주로 자유로운 독서 경험과 개인의 해석이 강조되고 학생이 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에 중점을 둡니다. 활동은 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 감상문 작성, 활동 그림 그리기, 일기 쓰기 등으로 창의적인 표현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결과물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논술 수업의 주된 결과물은 논리적인 글쓰기 작품입니다. 평가 요소는 글의 구조, 논리 전개, 주장과 근거의 명확성, 언어 사용의 적절성 등입니다. 독서 코칭 수업의 결과물은 독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감상과 해석입니다. 감상문이나 다양한 창의적인 활동도 있습니다. 독서 코칭 수업에서는 글쓰기보다는 독서를 통한 내면의 성찰이나 정서적 성장에 더 초점이 맞춰집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논술 수업은 논리적 글쓰기와 비판적 사고를 훈련하는 데 집중하는 반면 독서 코칭 수업은 독서 경험, 올바른 독서 습관과 문해력을 향상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책나무의 독서 코칭 수업은 개인 맞춤 시간표에 따라 몰입 독서를 하고 코칭 수업을 통해 사고를 확장하며 수준별 맞춤 독후 활동으로 글쓰기와 표현 능력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책나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은요, 논술의 과정과 다르지 않습니다. 책나무는 일반 논술학원보다 더 많은 글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대학에서 치러지는 논술고사의 문제는 그 내용이 범교과서적이며 탈교과 목적입니다. 그리고 논술고사에서는 수험생들의 비판력, 창의력, 표현력 등
고차적인 사고 능력을 측정할 것을 대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독서와 사색을 통해 형성된 비판적, 논리적 사고력을 체계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 평가하는 시험이 논술입니다. 논술 전형에서는 글을 얼마나 수려하게 잘 써내려가는 것보다 논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독해가 우선입니다. 끊임없이 다양한 논제에 맞춰서 서술해 내는 능력을 길러주면 자연스럽게 논술을 강해질 수 있습니다. 책나무의 활동지는 다양한 활동지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감상력과 창의력을 끌어내는 문학창의 활동지, 책 속의 정보와 지식을 탐색하고 정리하여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 정보처리 활동지, 각 도서 맞춤 질문으로 구성된 분석 활동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비문학 교재를 통해 글을 구조화하고 분석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의 주체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이들과 도서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지는 선택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독서를 통해 논리력이 키워진 아이는 남다른 관점으로 문제를 보는 힘이 생깁니다. 생각할 수 있어야 글이 나온답니다. 책 속에 가장 완벽한 논술이 있습니다. 문장을 읽고도 독해가 안 되는 아이, 책 한 권을 끝까지 못 읽는 아이, 편독하는 아이, 정독하지 않고 대충 읽는 아이, 책을 좋아하지만 글 쓰기가 안 되는 아이, 만화책만 보는 아이, 이런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책나무입니다. 지금까지 논술 수업과 독서 코칭 수업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 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을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